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흘째 상승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70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대형주의 움직임은 다소 둔화됐고요. 오늘 박스권 장세에서 개별적인 종목들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더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일본의 중앙은행이 현행대로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죠. BOJ 결정 이후 기관의 매수가 서서히 유입되면서 오늘 기관은 거래소득에서 5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반가운 건 외국인도 장 막판 늘어섰고 순매수로 돌아왔다는 건데요. 어니스 앞두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조인 전문가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수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으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행 현행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점이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조심스럽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임박해서는 외국인의 매수도 유입됐던 하루였는데요. 조인 전문가님,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그 전일 글로벌 시장부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IMF에서 세계 경기 전망을 하였는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디스플레이션 물가 하락을 다소 우려하였습니다. 최근 단기자금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였던 중국에서 드디어 중국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미국 증시는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기업 실적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 상황 같이 살펴볼게요. 외국인 매매는 소량 순매수하여서 장 후반 상승하면서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최근 그 원화 약세 중인 원달러는 심리적인 저항선인 1070 원선을 장 초반 터치하고 다시 반락하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1050에서 1070원. 장세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큰 틀에서 박스권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미국 주식시장의 향후 기업 실적 기대치 대비 고평가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담이 있으나 급락 위험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의 향후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이벤트는 우리 설 연휴가 지난 후에 1월 28일에서 1월 29일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 좀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는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또 실적 턴어라운드 내지 재료주들의 시세 분출이 이어졌는데요. 새해 들어서 비트코인, LED, 3D 프린팅, 바이오, 사물인터넷, 라이파이, AI, 스마트 카드로 이어지는 재료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들 종목들 외에 정부 정책 또는 신기술, 신물질 관련 종목들이 시세 분출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요. 그리고 또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종목을 보는 게 맞고요. 이런 이야기는 지난 연말부터 해왔었는데요. 실적 위주로 보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데 테마주는 실적 확인 후에 실적 확인이 안 된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 신규 발급 카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돼서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가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지만 제가 추천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자세한 실적 관련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연중 최고치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니까 20일 이동평균선도 뚫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특히 내일이면 자동차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죠. 정태근 팀장님 오늘 시장 흐름 분석을 해주시고요. 내일 전략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결론적으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종목 장세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을 보실 때 뭐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 뭐 국내 변수 여러 가지 좀 많이 보셔야 될 텐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좀 매우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서두에 뭐 종목 장세 여기에 좀 힌트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외국인이 매도를 했음에도 선물 쪽에서 네.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시장 베이시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종목 그러니까 현물 시장 쪽에서는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즉 하락 종목수보다는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는 것이 시장을 지지시키고 그리고 상승적으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승 종목수 오늘 410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수 370종목 정도 되는데 어쨌든 상승 종목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이 전체적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이스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 시장의 어떤 하방 경색이 나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197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으로 갈 것인가 거기 어떤 힌트는 내일 쪽에서 시장 베이시스와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 아무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 시장 베이시스가 어쨌든 콘텐코 상태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 내내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보시지 마시고요. 네. 장중 내내 상승 종목수가 많은지 하락 종목수가 많은지 그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힌트가 좀 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국내 요인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의 어떤 파악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좀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상승 종목수였던 비례 이런 부분들하고 이렇게 시장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콘텐코 상태 유지가 되게 되면서 네. 콘텐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현물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현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코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일도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내일이면 또 현대차 실적 발표도 있고요. 이런 어닝 시즌 쪽에서 대형주들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정태근 팀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적이 안 좋겠지만 이미 네. 시장에 선반영이 됐느냐. 이게 뭐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네.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쇼크에 대한 어떤 우려가 뭐 이미 좀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하는 그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납득을 했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선반영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조 7천억 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부합하는 실적이 반영이 될까 가이던스에 부합을 할 것인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이제 가이던스가 좀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하향 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에 미치는 실적만 나오게 된다면은 뭐 시장에 뚜렷한 큰 충격은 없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뒤집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은 시장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됐다는 건 실적이 아직까지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기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섹tor 한번 예를 들게 된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말경이죠. 말경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 실적에 대한 벽이 좀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문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빠르게 해소가 된다면은 기술적으로도 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겠지만 네. 이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를 들어보자면은 올라가기 힘들지만 또 아래쪽으로 빠지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부분들을 볼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목별 장세 여기에 어떤 답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대응하기 좀 어렵지만 종목별 대응 전략으로 한번 임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LG 렌터카 42%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군요. 나긋나긋 중국의 단기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3% 급등하며 12%로 수익률 늘었고요. 한국전력의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2.5% 오르며 수익률 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설이 다가오면서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죠. 5거래일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누적 수익률 1.1%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LG하우시스가 10.5%로 어제보다는 수익률이 줄었고요. CTC바이오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며 7%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림당 어제보다 40원 내리면서 딱 매수가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가 강포합에 마감하며 17.6%로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대봉 LS가 9.5%로 어제보다 수익률 줄어든 가운데 미디어플렉스는 마이너스 3.2%로 어제보다 손실폭이 소폭 줄었습니다. 오늘 편입된 소리바다는 어제 종가에 매수되면서 2%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가 4%로 급등했죠. 수익률 12.7%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천리 자전거와 디스텍 시스템, 모베이스와 비아트로는 어제보다 수익률이 소폭 줄었습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어제 목표가 상향 조정한 나스미디어 오늘도 추가 상승했죠. 수익률 20%이고요. CJ 헬로비전이 10%로 수익률 늘어난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오늘 2.7% 급등하며 수익률 3.5%로 늘었습니다. 네, 성호전자가 오늘 급락하며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군요. 3% 손실 중이고요. 팜스토리는 어제보다 소폭 손실이 줄었죠. 마이너스 7.5%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코리아 FT가 3거래일째 매수가 근처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1.1%로 어제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네, 끝으로 심기원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호텔신라가 어제부터 윗꼬리가 달리며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중 3%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도 강보합에 마감했죠. 누적 수익률 0.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조인 전문가님의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나스미디어인데 무려 수익률이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차로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네. 어제 저희가 그 좋은 호재들로 인해서 제시한 목표가 20% 넘게 달성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KD그룹과의 그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돼서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그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 랩사인 이 나스미디어가 국내 최초로 통합 IPTV 광고 솔루션 N솔로지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올해 동계올림픽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모바일 광고 플랫폼 등 지난해 시작한 신규 투자 성과가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아마 앞으로도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광고 시장의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 그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13,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유 있게 좀 단기로 일단 수익을 13,500원 목표가 도달하시고 그 외에 또 차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렇게 나스미디어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였죠. 13,5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종목이 성우전자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플러스권에 있었는데 오늘 조금 급락세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권 파란불이 들어맞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걱정되실 것 같은데 AS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한 2% 정도 빠지면서 네.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프린터 사업 부분에 부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3D 프린터와 관련해서는 부품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가시화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주춤한 듯한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악재라면 주가가 지금 시장과 더불어서 더 많이 곤두박질 쳤을 텐데 현재 공급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도 좋고요. 현재 시총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성장률도 4년 만에 2배의 영업 이익이고 여기에 제작 업체 성장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은 안전하게 보유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우전자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대장주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조인 전문가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PCB 인쇄 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 불기둥 종목으로 들고 오셨던 종목인데 오늘 다시 재도약을 노리며 대장주 종목으로 갖고 오셨습니다. 주가는 어제 오늘 이틀째 오르며 5일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이수페타시스 들고 오셨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불기둥 종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 포트에는 편입을 안 했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바닥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됐었고 또 300일선 지지가 되는 것을 보고 좀 안전하게 들어가려고 일단 불기둥 종목으로 단기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지켜보는 가운데 오늘 드디어 300일선 지지하면서 저점 매수가 왔고요. 차트 같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고요. 상승재 확인하고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회사의 주력 생산품이 PCB 즉 인쇄회로 기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PCB란 각종 전자제품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또 이들을 기계적으로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인데요. 최근 전기전자 기기의 소형화 그리고 고기능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서 PCB 또한 고밀도 고다층 초박판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용 고다층 PCB 또 휴대전화기용 PCB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전기전자 기기의 이 기능이 PCB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그 제품의 특성상 이 동산업은 100%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스코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장비주가 사물 인터넷 관련주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최근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신산업 개발이 강조되면서 사물 인터넷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보아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 네트워크를 관리한 서버 부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3분기 영업 실적 발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었고요. 이 이수페타시스는 주요 고객사들과 달러화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는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또 새롭게 인수한 킹보트 테크놀로지도 2014년 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2015년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연결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어 환율 및 자회사 손실 영향을 반영해서 이수페타시스의 2014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1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MLB 수주 증가가 확인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주가는 2014년 퍼가 보통 10인 거를 10인 정도가 평균 수준인데 7.5배 수준으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 잠재력이 큰 회사입니다. 이런 실적 부분, 악재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악재는 다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좋은 재료들로 상승 모멘텀이 있고요. 또 수급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수급을 같이 보시면 수급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매수가는 6,2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하겠고요. 손절가는 5,8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자세한 대응 전략 설명 들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내일장 대장주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SFA입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이죠. 지난 연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올해 들어 조금씩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의 6세대 OLED 투자가 재개될 거란 기대감에 지난 한 주간 7% 이상 오르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조금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1.5% 하락하면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려주시죠. 네. 일단 웨어러블 시장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네. LED 쪽 얘기도 계속 부각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A3 이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4만 원 부근에서 하반경선을 보이고 있고 빠르게
현재 시세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먼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회사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설비 투자의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두에 그 웨어러블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중요한 것은 갤럭시 기어를 출시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어떤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모델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웨어러블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렉서블 OLED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 설비 투자를 늦출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기가 언제가 됐든 이 A3 라인에 대한 투자는 뭐 충분히 되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A3 라인 뭐 증설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A3 라인 같은 게 건물은 이미 그 건물 외관은 이미 먼저 완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설비가 얼마만큼 빨리 발주가 나느냐, 그게 좀 관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늦출수록 삼성전자가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네. 이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업계 소문을 듣게 되자면은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안 늦어도 뭐 6월 달부터 설비 투자 뭐 발주가 좀 예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주가 되게 된다면 2014년 말부터 양산이 되고 그리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발주가 된 A3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2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마트폰이란지 뭐 갤럭시 노트 2와 같은 이런 그 소형 패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3 라인 같은 경우는 8세대가 아닌 6세대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탭이라든지 아이패드 같은 중형 패널 이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박동건 사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서 어떤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도 현재 체제 개편을 했는데 박동건 사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그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삼성전자 내에서 계속 이쪽 분야에서만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속히 말하는 통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그리고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어떤 그 고가 스마트폰에 채택이 됐었던 OLED를 이제 중저가 쪽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고가 태블릿 PC에도 활발히 뭐 채용을 할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올해는 뭐 이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추이를 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다음은 기술적인 부분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 최근에 와서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4만원 부분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날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출렁임이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설 기회가 아니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5일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단기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단기적인 어떤 추가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루어지지 않겠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는 43,000원, 그러니까 5일선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3,000원에서 44,000원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매수하고 난 이후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높긴 하지만 49,000원 정도 형성을 하고 대응을 할 겁니다. 그 손절 같은 경우는 좀 낮은 42,500원 요 부분에 설정을 손절가는 대신 좀 짧게 42,500원 설정을 하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이 공개될 때 주가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때가 저점 매수 기회다. SFA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기둥 시간인데요.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요? 불기둥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주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KG ETS입니다. 작년 여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로 꾸준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조정을 받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실거래일째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LTC인데요. 코스닥의 반도체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죠. 0.7% 강보합에 마감했지만 5일선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인희 전문가님, KG ETS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KG ETS 보겠습니다. KT ETS는 환경사업, 신소재 사업, 집단 에너지 사업을 이끌고 있고요. 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폐기물 수집 처리, 산화동 및 스팀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 분기 기준 2천억 원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흔히들 환경 에너지 사업 폐기물 수집 예전에 좀 등한시했던 그런 그 사업이었는데요. 이 안정적인 판관비 관리를 통해서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400억, 순이익 200억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이익 내부 유보를 통한 그 이익 잉여금 증대 및 차입금 감소에 따른 부채 부담 축소로 제 안정성 지표는 전년 대비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또 예전에 그 등한시 되었던 거에 비해서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부분의 성장과 그다음에 PCB 산업 호재에 따른 산화동 수용 증가 그리고 집단 에너지 부분 성장으로 외형 성장의 전망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또 산화동 및 집단 에너지 부분 마진율 개선으로 현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또한 양호한 수익 구조에 기반한 영업 활동상 그 현금 창출력 및 안정적 재무 구조가 견고하기 때문에 사업 운용상 단기적 자금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주 테마주로 편입을 해서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듯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도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KGTS는 작년이 수익 개선을 해왔다면 올해는 성장에 주목을 하면서 그 시와 멀티테크노밸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그리고 고순도 산화동 수요 증가, 그리고 추가 성장성 확보 등으로 전망성에 중심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요. 네.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수급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차트를 보시면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네. N자형 상승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그 N자형 상승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불기둥 종목으로 단기적으로는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그래서 4,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5,200원, 손절가는 4,6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G ETS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양호한 흐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내일 불기둥 종목은 LTC인데요. 일단 오늘 나흘 만에 조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공격 오늘 저는 종목 두 개를 IT 부품주 두 개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추세가 가장 괜찮다 보니까 이쪽에 좀 집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간단히 좀 드려보자면은 그 LCD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방리액 생산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을 깎은 그 디스플레이 패널을 완성하고 난 이후에 그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그 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표백제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방리액 시장의 점유율이 현재 1위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의 수조 LCD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LCD 설비 투자해서 장비 업체들도 호재겠지만 그에 대한 어떤 소모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도 당연히 좀 호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삼성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대만 두 개사 그리고 중국 두 개사와도 현재 LCD 방내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저했던 다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TV 패널이 UHD든 OLED 패널이든 어쨌든 대형화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형화 패널이 제조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어쨌든 이 방내 사용액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UHD든 LED TV든 이쪽에 한번 기대를 제가 보기에는 해봐도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향후에 방리액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한번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기술적으로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1,000원 가격대 지지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화면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세가 일차적으로 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종목은 5일선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5일선을 이탈한 시점에 이렇게 지지를 보는 자리고 특히나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죠. 그리고 3일 연속 조정받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5일선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지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제 예상대로 만약에 이 N자형 패턴이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보기 매수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5일선이 이탈했을 때가 매수 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뭐 내일 공약적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럼요. 지난 목요일에 보니까 급등이 한 7% 올랐던데 그 급등 이유가 좀 따로 있었습니까? 일단 급등 같은 경우에 최근에 LCD 관련 장비 업체들이 좀 급등 현상이 좀 한 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수조공장 어떤 설비투자 수혜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추세가 돌려주는 구간 속에서 최근에 종목별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종목별 강세가 그리고 코스닥시의 어떤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종목이 강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어떤 강한 시세가 일시적으로 좀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대외 변수, 국내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보다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강한 시세가 이렇게 1차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1,000원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매수 가격 같은 경우는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21,000원에서 26,000원 정도 가격권 제시를 해보고 싶고요. 매수가 대비 한 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2,500원의 1차 목표가.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000원. 그러니까 오늘 지지받은 오늘 그리고 어제 지지받은 가격대인 21,000원의 손절가를 형성을 하고 내일장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 장세 대응하기 위한 두 종목이었죠. KG ETS와 LTC였는데요. 내일자 양호한 흐름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참여 가능한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열려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질문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 봐요? 예. 네,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더 잘 들리네, 목소리가. 네. 네, 어머니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셀티디온. 셀트리온이요? 예. 네, 코스닥의 대장주로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어머님 매수하신 가격대 어떻게 되세요? 46,300원. 46,300원이요? 네. 아, 비중은요? 비중은 20%. 20%. 셀트리온 언제 매수하셨는지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아, 일주일 전에요? 네. 네. 급등, 이게 좀 주가 조정 나왔는데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좀 답답하시겠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오늘? 네, 이게 언제나 조금 올라갈지, 안 그러면 내려갈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더 해야 될지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 3, 4 거래 정도 흐름은 조금 부진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떤지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조인 전문가님, 셀트리온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6,300원이라고 하시네요. 네. 셀트리온 90% 주종이 바이오 시밀러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분야의 선두 주자고 또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다국적 제약사 독점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면서 기존의 화학의약품과 달리 바이오 의약품 이제 막 시장에서 개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물학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요즘에 노령화가 되면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시총이 약 4억 5천억으로 큽니다. 시총 대비 영업 이익 매출액이 낮은데도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성장성의 프리미엄을 준 것인데 최근에 매출액을 보면 또 줄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약간 좀 그 보합권에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주로 봤을 때는 장기 전망은 크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셀트리온 종목 자체만 봤을 때는 차트를 보시면 46,000원대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매물대가 소화됐다고 보기는 지금 어렵고요. 네. 수급도 기간은 매도 우위에 있고 해서 일단 손절가를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3,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로 한번 좀 끌고 가는 걸로 보고 49,000원 잡고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최근 급등한 만큼 좀 숨고르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손절가 43,000원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시청자님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저기 서울 반도체요. 아, 서울 반도체요? 네. 코스에서 또 대형 종목 들고 오셨는데 매수하신 네.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네. 44,350원에 20%요. 44,350원에 20%. 오늘 종가가 47,000원이니까 이익 보고 계신데요?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연결 도와드릴 테니까 정태훈 팀장님과 네. 어떤 점 궁금하신지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전화 연결이 됐으니까 제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 44,350원인데 이거 혹시 예. 언제 최근에 사신 거예요? 이게 1월 예. 9일 날 샀는데요. 1월 9일 날요. 아, 1월 9일 날 사셨어요? 네. 그럼 올해 최근에 예. 사신 거네요. 자, 예. 어머니 이제 이게 샀으니까 가장 예. 궁금한 건 원초적으로 이렇게 더 가냐 못 가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자,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서울 반도체가 화면 이게 보시면은 요 구간 있죠? 2010년하고 2011년도요. 네. 여기 보면 5만 원을 돌파를 못 했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이때 당시에 서울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이 1,150억 원이었어요. 네. 그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다시 5만 원 부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5만 원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2010년하고 2011년보다는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네. 그죠? 네. 봐요. 2010년, 2011년도에 1,000억밖에 영업이익이 났었는데 지금 뭐 1,000억도 만약에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 그러면 5만 원 돌파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머니께서 하셔야 될 건 딴 거 필요 없고요. 뭐 LED 조명시장 열리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2010년도, 2011년도에 기록했었던 1,150억 원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300억 정도 영업이익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 2011년보다는 잘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실적이 이 5만 원 가격 돌파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요 44,000원 있죠. 사신 가격대. 네. 네. 요것만 안 깨지면 갖고 계세요. 예. 자, 잘 보세요. 예. 화면 잘 보세요. 화면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작년 10월 달에 44,000원 갔었죠. 네. 조정받고 다시 반등 주는데 여기서도 주춤하죠. 네. 네. 왜 그렇겠어요? 좋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요것처럼 5만 원 돌파가 2010년도, 2011년도 사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 계시겠죠? 네. 그러면 5만 원까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참았기 때문에 팔고 싶겠죠? 네. 네.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돌파는 좀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5만 원 돌파가 빠르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만약의 경우도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44,000원 사신 가격대만 안 네. 깨진다면은 그냥 가지고 계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어머니, 네. 그럼요. 네. 그 5만 원 정고점 오면은 네. 일단 하려면 어떨까요? 일단 요거 뭐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장기를 좀 보고 싶은데요. 네. 저기 겁나요. 사실까봐. 그렇죠. 사시고 난 다음에 네. 수익 깎이면 좀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단기, 중기 이렇게 들어가신 거면은 네. 요거 일단 5만 원 가격대에서 일단 한번 뭐 끊어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 올해 뭐 2014년 전체적으로 길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 갖고 가셔도 괜찮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죠. 단중기 보시면 5만 원 가격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팔면 되고, 네. 자, 그게 아니라 뭐 2014년도 쭉 볼 거다. 그러면 쭉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요. 예, 예. 5만 원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전화 좀 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하세요. 네, 어머니 다음번에 다시 한번 연락 꼭 주십시오. 네. 수익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 부지런히 가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CTC 바이오인데요. 6733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21,600원, 비중이 20%. 오늘 종가가 19,800원이니까 좀 손실이 많으십니다. 보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조인 전문가님? 네, 그 시총 큰 바이오주, 그 바이오주의 대장주인데요. 어김없이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류 독감용 손 세정제를 제공하는 회사인데, 네. 조류 독감 테마주로 편입을 해서 보신다면 테마주 흐름 상승 이유가 빈약하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차트를 보셔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21선 지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보유하실 것인가 손절하실 것인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손절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00원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21선 확인하는 거 보시고 목표가는 좀 짧게 보셔서 22,000원으로 해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TC 바이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비벨록스인데요. 일단 최근 급등세가 강하게 나왔다가 한 3거래일 동안 좀 주가가 내리기도 한 그런 종목입니다. 오늘은 1% 이상 오르면 마감을 했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7,7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보유 전망, 보유 여부 그리고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유비벨록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올라간 이유를 보면은 뭐 네. 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그렇죠. 얘기가 나왔는데 요건 차트에 좀 바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비벨록스 카드 재발급 관련해서 대장주가 뭐죠? ICK죠. 그러면 ICK 흐름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자, ICK 같은 경우 지금 점상한가 계속해서 행진을 하고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건 점상한가가 진행이 될 때 중요한 건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점상한가의 소위 말하는 점상한가 행진이 계속된다는 그만큼 물량 매집이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점상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ICK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내일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 상한가가 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ICK까지 점상한가가 풀려버리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카드 재발급 관련주들 테마가 일시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건 지금 5일선을 이탈을 했죠. 단기 급등주는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제가 우수의 AMS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세가 강하게 튀어나가죠. 근데 네. 중요한 건 5일선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 구간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 5일선 구간 안 속에서 조정이 나와야 시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5일선 이탈하는 건 단기적으로 시세가 이탈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1차 시세 나고 난 뒤에 가격 조정 받고 전고점 돌파 못하고 미끌려 버리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건 지금 이 패턴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비벨록스 보도록 할게요. 17,700원에 뭐 잘 사셨습니다. 3일 동안 조정 받았기 때문에 잘 사셨는데 중요한 건 5일선을 오늘 제가 보기엔 회복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쪽에 5일선 회복하게 되면서 시세가 강하게 뿜어지면서 18,500원 위쪽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갖고 가다 할 이유가 발생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내일 쪽에 조정이 다시 한번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종목 있죠. 우수 AMS 요 종목 같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쪽에 손절을 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일 쪽에 제가 뭐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데 내일 쪽에 18,500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18,500원을 회복을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10% 보고 계속해서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5일선 회복을 하냐 못하냐 요거 네. 보시고 그 다음에 우수 MS 차트를 참고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는 계속해서 패턴을 보시면서 진단을 받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장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해보시면은 좋지 네.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단기 급등주는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오늘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반등 여부를 꼭 확인하면서 대응하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YG 엔터테인먼트인데요. 6517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69,900원 비중 30% 매도가 다른 종목으로 알려주세요. 손절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요즘 최근에 뜨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도 중국에서 강세를 하면서 네. 그 엔터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YG 엔터도 김우빈이나 비스트 이런 신인들이 다시 좀 이렇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차세대 엔터주로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컴백으로 또 계속 올 상반기 상승 예상되고요. 그리고 2014년 꾸준한 라인업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그 모멘텀 지속이 예상되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지금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기도 한데 이 위에 차트를 보시면은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7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를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57,000에서 57,200원 정도로 보셔서 손절만 잘 잡으시면 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지금 종목 교체는 하지 마시고 목표가 7만 원까지 잘 홀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하나금융지주인데요. 6142님의 종목이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만 원 그리고 비중이 10%.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네. 시장 금리 올라가고 있죠. 기준금리만 지금 현재 안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 명목금리하고 시장금리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장금리는 현재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대 마진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향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리가 조금 디플레이션이 문제이긴 한데 금리가 만약에 상승적으로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턴이 되게 된다면은 금융주가 이제 2009년도에 유동성 장세 때와 마찬가지로 아마 시세가 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라든지 그리고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작년에 STX 이런 대기업들의 어떤 부실들 때문에 이 삼각채권이 아직까지 다 만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중요한 건 이게 하나금융지주가 2012년도부터 44,000원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길게 본다면 중기적으로 보긴다면은 44,000원이 고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봉적으로 돌아왔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요 종목은 보세요. 화이트 표시해 드릴게요. 네. 지금 요 작년 9월달 이후에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더라도 지켜준 자리가 어딥니까? 61선이죠. 적어도 수급선은 안 깨고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4만원의 매수는 잘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으니까 추세 라인으로 작용했었던 요 4만원, 요 61선 라인을 네. 만약에 만약에 못 지키면은 38,000원 일시적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러운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1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본 그 전망을 물어보셔서 제가 보기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분이 아니신가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면은 내일부터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도 좀 중요할 거고요. 지금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시장과 동반 디커플링, 그러니까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과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본 이게 42,000원 위쪽으로 반등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추가적인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본 4만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매수가가 4만원이신데 예. 만약에 4만원 매수가 이탈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망은 충분히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전문가는 샘플라스 조인희 전문가, 골든 이글 투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